피로와 걱정을 예방하는 4가지 좋은 작업 습관. 좋은 작업 습관. 지금 하는 일과 관계없는 소리를 모두 치워라. 시각을 넣었었던 철도 사장 롤랜드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한다. 책상 위에 잡다한 소리로 가득한 사람은 지금 당장 필요한 소리만 남기고 책상을 깨끗이 치우면 업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효율성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이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천정의 시인 포프가 쓴 구절을 볼 수 있다. 질서는 하늘의 제일 법칙이다. 질서는 사업에서도 제일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모든 사업가의 책상은 몇 주째 들어보지 않는 소리들로 어지럽혀 있다. 사실 뉴 올리언스 신문 발행이란 비서에게 책상 정리를 시키더니 자신이 2년 동안에 잃어버린 줄 알고 있던 타자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처리되지 않은 우편물과 보고서, 메모로 어지러운 책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럽고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된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어서 긴장되고 피로를 느낄 뿐 아니라 고혈압과 심장질환, 위궤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펜실베니아 의대 존 스도크 교수는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환자의 심리 상태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11개의 상황을 나열했다. 그 중에 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무감,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해야 할 일들, 하지만 책상을 정리하는 것,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 기본적인 절차가 고혈압과 의무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까? 유명한 정신과 의사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신경쇠약에서 벗어난 환자에 대해서 말한다. 그 사람은 시카고 대기업의 중역이었다. 그가 세들러 박사의 진료실에 왔을 때 그는 긴장되고 걱정이 많았다. 이대로 가면 사태가 악화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다. 세들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제 전화 베일이 울렸습니다. 병은 호출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대신에 곧바로 결정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일 처리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또 긴급한 문제에서 시간을 내서 토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방해를 한 것은 위독한 환자에 대한 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진료실을 찾은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와 이야기를 마치고 환자에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사과하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 환자는 세들러 박사에게 말했다. 지난 10분 동안에 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 근무 습관을 고쳐야겠습니다. 가기 전에 박사님 책상을 좀 봐도 될까요? 세들러 박사는 책상 서랍을 보여주었다. 문구류 몇 개를 제외하고 서랍은 비어 있었다. 처리하지 않은 서류는 어디에 두십니까? 전부 처리했습니다. 회신하지 않은 편지는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전부 회신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기 전에 회신을 끝냅니다. 그 자리에서 비서에게 고술해서 답장을 보냅니다. 6주 후에 그 임원은 세들러 박사를 초대했다. 확 달라졌었고 그의 책상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책상 안에 처리하지 않은 업무가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6주 전에 저는 2개의 사무실에 3개의 책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일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서와 오래된 서류들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책상을 하나만 쓰고 일이 생기면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미해결 업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장을 지낸 찰스 에반스 휴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과로로 죽지 않는다. 사람들은 에너지의 분산과 걱정으로 죽는다. 그렇다. 에너지의 분산과 일이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은 일 때문에 생기는 그 걱정이 원인이다. 좋은 작업 습관은 일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해라.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시티즈 속
이스 컴퍼니의 설립자 헨리 도허티는 그 길을 아무리 많이 져도 찾을 수 없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 귀중한 첫 능력은 사고력이고 두 번째는 경중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다. 무일푼으로 출발하여서 12년 후에 펩소던트 회사의 대표가 된 청년 찰스 럭맨은 연봉은 10만 달러에서 자산은 100만 달러이다. 그는 헨리 도어티가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말한 두 가지 능력 덕분에 자신이 성공했다고 말한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하루에 오래전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집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그날 계획을 세우고 일의 경중에 따라서 계획을 세웁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세일즈맨 중에 하나는 앤 프랭클린 베트거는 하루 계획을 세우는데 새벽 5시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전날 밤에 다음 날 보험을 얼마나 팔지 목표를 세운다. 그날 실패하면 판매하지 못한 양이 다음 날에 추가된다.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한다는 계획이 무작정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지 버나드 쇼에게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작가로서 실패하고 평범한 원으로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그의 계획은 매일 5장의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 계획은 9년 동안 가슴 아픈 무명 기간에도 계속 5장씩 글을 쓰게 만들었다. 그는 9년 동안에 고작 $30밖에 못 받았다. 하루 1편씩 원쌤이다. 그의 책 속 인물 로빈슨 크루소도 매일 계획을 세웠다. 좋은 작업 습관.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라. 결정을 뒤로 미루지 마라. 내 강자 수강세전 하열 씨는 이회에서 출강해서 이사회 멤버였다. 이사회가 열리면 아주 오랜 시간을 끌었다. 안건은 많았지만 결정되는 것은 몇 건에 불과했다. 그 결과로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검토해야 할 보고서를 한 보따리씩 집에 들고 가야 했다. 마침내 하열 씨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 처리하자고 이사회를 설득했다. 그렇게 하자 뒤로 미루는 것도 없어졌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의제도 있었고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안건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건씩 처리하니 다음으로 미뤄지는 안건은 없어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다. 일정표가 깨끗해졌다. 이사회 위원들은 더 이상 서류를 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미결 안건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졌다. 이에서 철강에서의 이사진에게만 좋은 규칙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좋은 규칙이다. 좋은 작업 습관, 조직하고 위임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많은 사업가들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줄 모르고 모든 일을 자기 혼자 처리하다가 여절한다. 그렇게 하면 잡무와 혼란에 억눌리고 걱정, 근심, 긴장감에 사로잡힌다. 책임을 위임하는 것은 물론 힘든 일이다. 나에게도 그 일은 아주 어렵다. 나 또한 책임을 부적격자에 위임해서 큰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관리자들은 고민, 긴장, 피로를 피하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큰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조직하고 관리하는 법을 몰라 50대나 60대 초반에 심장질환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예가 필요한가? 그러면 신문 부원을 보아라. 피곤, 걱정, 분노의 원인은 근태를 없애는 방법은 피곤함의 주된 원인은 근태이다. 속기사인 앨리스의 예를 들어보자. 앨리스는 어느 날 밤에 완전히 지쳐서 퇴근했다. 그녀는 너무 피곤했고 두통에 요통까지 있었다. 지쳐서 저녁도 먹지 않고 자고 싶었다. 어머니가 간청해서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다. 전화가 울렸다. 춤추러 가자는 남자친구의 전화였다. 그녀의 눈이 반짝거렸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푸른 색깔의 드레스를 입고 새벽 4시까지 3시까지 춤을 추었다.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다.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앨리스가 퇴근했을 때 그녀가 정말 피곤했을까? 물론이다. 그녀는 일이 지겹고 삶이 따분해서 지쳐 있었다. 세상에는 앨리스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어쩌면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른다. 사람이 피곤한 것은 육체적인 고단함보다도 감정적인 상태가 더 큰 원인이 된다. 몇 년 전에 조셉 바맥 박사는 그의 책 심리기록에서 지루함이 어떻게 피로를 유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소개되었다. 바맥 박사는 학생들을 재미가 없는 실험에 참여하겠다. 결과는 어땠을까? 학생들은 피곤을 느끼고 졸렸으며 두통과 눈 통증을 호소했다.
어떤 학생들은 위경련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게 상상이었을까? 아니다. 학생들에게 신진대사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지루함을 느낄 때에는 혈압과 산소 소비량이 줄고 이 일에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면 신진대사의 속도가 증가했다. 우리가 재미있어하는 일을 할 때는 지치지 않는다. 나는 최근에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있는 루이즈 호수 근처로 휴가를 다녀왔다. 거울을 그럴걸 떨어서 내 머리보다도 높은 간목을 헤치고 동남이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비어놓은 목재에 넘어지기도 하면서 8시간 동안의 송어 낚시를 했지만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왜일까? 재미있고 송어를 6마리나 잡았다는 성취감에 마음이 들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낚시가 지겨웠다면 내가 어떻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발 7,000피트도 넘는 고지대에서 격렬한 활동을 했으니 완전히 지쳐버렸을 것이다. 산악 등반과 같은 활동에서 고된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지루함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미니아폴리스 은행가 킹맨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었다. 1943년 7월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산악인 클럽의 왕실 건의대 소속 건인들의 산악 등반에 필요한 가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킹맨 씨도 가이드의 한 사람으로 뽑혔다. 그는 나이대가 42에서 59세에 이르는 가이드들이 어떻게 젊은 건인들을 이끌고 빙하와 서른을 횡단하고 40피트에 이르는 깎아치는 절벽을 로프와 작은 발 디딤 대만을 이용해서 올랐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들은 마이클 봉과 바이스 프레지던트 봉 그리고 다른 이름 없는 봉우리들을 올랐다. 15시간 동안의 등반을 하고 나자 바로 얼마 전 6주간의 힘든 훈련을 끝내고 온 이 군인들은 완전히 지쳐서 탈진하고 말았다. 군인들은 훈련에서 단련하지 않은 근육들을 사용해서 지친 것이었을까? 유기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면 코웃음을 칠 것이다. 그들이 지친 것은 등반이 너무 지루해서였다. 얼마나 피곤하면 어떤 대원은 저녁도 먹지 않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군인들보다도 나이가 2배에서 3배 많은 가이드들도 지쳤을까? 지치긴 했지만 탈진할 정도는 아니었다. 가이드들은 저녁을 먹고 몇 시간이나 자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지치지 않은 것은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대학의 에드워드 손바이크 박사가 피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때 그는 청년들에게 끊임없는 흥미거리를 제공하여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재우지 않았다. 그의 박사는 이렇게 발표했다. 작업 능력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은 지루함이다. 당신이 정신 노동자라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피곤해진다. 지난주 계속해서 업무가 중단되었던 때를 생각해봐라. 편지에 회선도 못하고 약속은 취소되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진다. 그날은 모든 일이 꼬였다. 아무 일도 완벽하게 끝내지 못하고 당신은 지쳐서 퇴근했다. 다음 날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어제보다도 40배 정도 업무 효율이 높았다. 일이 많았는데도 산뜻한 기분으로 퇴근할 수 있었다. 당신이나 나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피로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걱정, 절망, 분노 때문에 생긴다. 이 장을 쓰면서 제롬 컨의 재미있는 뮤지컬 코미디 쇼워트를 보러 갔다. 코튼 블러썸 호의 선장 앤디는 철학적인 독백을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다. 보다 더 힘있게 행복하게 일하면서 걱정은 적게 하고 힘도 들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활력이 넘친다. 잔소리하는 아내와 함께 10블록을 걷는 것이 사랑하는 연인과 1마일을 걷는 것보다도 더 지치는 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클라호마 툴사에 있는 석유 회사에서 일하는 속기사의 신뢰를 들어보자. 그녀는 매월 며칠 동안의 석유 리스형 양식에 숫자와 통계의 표를 적어놓은 정말 지루한 일을 해야 했다. 이 일이 너무 지루해서 이 일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녀는 매일 자신과 시합을 했다. 매일 아침에 작성한 양식의 개수를 세서 오후에 그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다. 매일 그날에 완성한 양식의 개수를 세서 다음 날에는 더 많이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녀가 속한 부서의 어떤 속기사보다도 많은 양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칭찬? 아니다. 감사 인사? 아니다. 승진? 아니다. 월급 인상?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 지루하면서 오는 피로를
예방할 수 있었고 정신적인 자극을 주었다. 지루한 일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녀는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여가 시간에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다. 이 이야기 속의 속기사가 바로 내 아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이 재미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좋은 일이 생긴 다른 속기사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녀는 억지로 일을 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녀 이름은 벨리 골든이고 일리노이에 산다. 그녀의 편지를 옮긴다. 제 사무실에는 4명의 속기사가 있습니다. 가끔씩 일이 갑자기 몰릴 때가 있는데 하루는 부팀장이 제가 편지를 다시 타이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 편지는 다시 칠 필요가 없이 수정만 하면 된다고 그에게 지적하려고 했지만 제가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은 그 편지를 다시 작성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밖에 널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해서 제가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싫어하지만 그 일이 즐거운 것처럼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일이 즐거운 것처럼 하면 일이 어느 정도 즐거워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을 즐기면 작업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야근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 태도가 직원들에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부장님 한 분이 비서가 필요하셨는데 제게 비서를 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잔업에 불만이 없겠냐고 물으시더군요. 마음가짐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기적같은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골든 양이 사용한 방법은 한스 바이힝겔 교수가 주장한 마치 뭐와 같은 철학이다. 당신이 마치 작업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흥미가 생긴다. 그와 동시에 피로와 긴장, 걱정도 줄어들 것이다. 몇 년 전에 할렌 하워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재미없는 지루한 일은 신나는 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농구를 하거나 여자아이들과 노닥거리는 동안에 접시를 닦고 식탁을 닦고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할렌 하워드는 그 일이 너무 싫었지만 해야 하는 일이 없기에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성분이지 어떤 맛은 다른 맛보다 더 맛있는지 등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다. 그는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화학을 공부했고 고교화학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면서 식품화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매사추세츠 공대에 입학해서 음식공학을 전공했다. 뉴욕 코카 거래소가 주최한 코카와 초콜릿의 활용에 대한 논문 공모에서 입상했다. 졸업 후에 취업을 포기한 그는 고향집 지하실에서 실험실을 마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료박테리아 수를 표시한다는 새로운 법률이 생겼다. 할렌 하워드는 곧 14개의 회사에 우유의 박테리아를 확인하는 일을 맡아서 조수도 2명 고용했다. 앞으로 25년 후 그는 어떻게 될까? 식품화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때쯤이면 은퇴하거나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가 창의와 열정으로 빛나는 젊은이들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할렌 하워드는 그 분야의 리더 중 한 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그가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던 동창생들은 실직 상태의 전무를 욕하면서 자기들에게는 기회가 없어도 욕할 것이다. 할렌 하워드도 재미없는 일을 재미있게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공장에서 볼트를 만드는 일을 지겨워하던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샘이다. 샘은 그만두고 싶었지만 다른 일을 못 찾을까 두려웠다. 어차피 지루한 일을 할 바에는 재미있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옆에서 작업하는 동료와 시합을 했다. 한 사람이 기계로 거친 면을 다듬으면 다른 사람이 적당한 지름이 되도록 볼트를 가공해야 했다. 그들은 가끔 기계를 바꿔가며 누가 더 많은 볼트를 만드는지 경쟁했다. 세무 속도와 정확성에 감탄한 작업 반장은 그에게 더 좋은 일을 맡겼다. 이것이 그의 승진의 시작이었다. 30년 후에 샘 사무엘 보클레이는 볼드윈 기관차 제조 공장의 대표가 되었다. 재미없는 일을 재미있게 만들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기계공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유명한 라디오 뉴스 해설자 칼텐보는 어떻게 지겨운 일이 재미있게 만드는지 내게 말해주었다. 22살이었을 때 그는 가축 수송선을 타고 가축들에게 살을 주며 또 물을 주며 대서양을 건넜다. 영국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고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일푼에 배도 고팠다.
카메라를 따서 $5에 저당 잡히고 그는 파리판 뉴욕 헤럴드에 광고를 내어서 입체 환등기를 팔게 되었다. 40세가 넘는 사람이라면 구식 입체경을 기억할 것이다. 입체 환등기를 보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두 개의 렌즈가 두 장의 사진을 입체감 있는 3차원의 사진으로 만들어냈다. 거리감과 놀라운 원근감을 볼 수 있다. 칼덴버는 파리의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이 기기를 팔기 시작했다. 불어를 하나도 몰랐지만 그는 첫 해의 커미션으로 $5,000를 벌었다. 그는 그해 프랑스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세일즈맨이 되었다. 칼텐버는 이 경험이 하버드에서의 1년보다도 더 자신의 내적 능력을 개발하게 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가정주부들에게 의회 회의록도 팔 수 있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경험으로 프랑스인의 생활 양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유럽의 시사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프랑스를 못하는 그가 어떻게 뛰어난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직원을 고용해서 판매 문구를 완벽한 프랑스어로 작성하게 한 후에 그 문구를 암기했다. 배를 누르고 가정주부가 문을 열면은 칼텐버는 형편없이 웃긴 억양으로 암기한 판매 문구를 말했다. 그가 입체 한등기를 보여주면서 주부가 주문을 하면은 그는 어깨를 쓰가며 이렇게 말한다. 아메리칸. 그런 다음에 모자를 벗고 모자 안에 붙여둔 부르 판매 문구를 보여준다. 주부가 웃으면 그도 따라 웃는다. 그런 다음에 그녀에게 더 많은 화면을 보여준다. 칼텐버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재밌게 일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일을 지속할 수가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격려했다. 칼텐번, 밥을 먹고 싶으면 이 일을 해야 해. 기왕할 바에는 재밌게 하는 것이 어때? 매일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너를 쳐다보는 관객이 있다고 생각해봐. 네게 네가 하는 일은 무대 위에서만큼이나 재미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해보자. 칼텐버는 이렇게 매일매일 격려의 말이 두렵고 싫은 일을 많은 돈을 벌어주는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승무하고 싶은 미국의 청년들에게 해줄 조언이 없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잠이 덜 깬 몸을 깨우기 위해서 신체적 운동의 중요성이 많이 말하지만 매일 아침 정신적인 심리적인 운동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매일 격려를 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보 같고 피상적이고 유치한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심리학의 정수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마르커스 오렐리우스가 18세기 전에 명상록에 쓴 말도 오늘날의 진리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용기와 행복, 힘과 평화에 대한 생각으로 이끌 수 있다. 감사한 것들을 자신에게 말하면 마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진다. 올바른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실증이 덜난다. 당신이 상사는 당신이 일에 더 흥미를 가져서 회사에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상사가 원하는 것은 있자.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생각하자. 당신이 일을 좋아하면 행복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자. 당신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당신의 일에서 행복을 못 찾으면 어느 곳에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일이 즐거워지면 걱정이 사라지고 결국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를 것이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피로가 줄어들고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다.